제가 여기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은 현장 답사를 갔다 오지는 않고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것을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한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찰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신다면은 반드시 현장을 가셔서 서류하고 다른 점이 있는가를 여러분 확인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셔야지 실수가 없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감정 가격과 현재 거래 가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감정평가사가 현장 갔을 때 이후로 다른 일이 생겼을 때는 또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입찰에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2024 타경 1463 의정부 지방법원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에 포천시 신불면 임야, 또 한 필지는 진입도로는 전입선, 전부 다 세 필지인데 이 세 필지 중에서 임야가 두 필지고 하나는 전인데 여기는 우리 땅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만드는 거고, 도로에서부터 진입도로까지의 지목이 전이 한 필지가 있는데 이 전을 보게끔 되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여기 이 땅에 이미 2012년도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여기 보면 착공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서 보면 착공계는 내놨기 때문에 허가는 취소되지 않았지만은 공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목록 3은 농지 취득 자격 제출을 요하며 2012 일부가 농지 전용 허가됨 돼 있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는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농지를 준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맞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호일 부정형 토지에서 건축 행정 시스템 세움터상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득하였으나 공사 방지된 상태로 보이며 현황 일부 토지 및 일부 북측 하양 경사지 이렇게 있고, 도로 입구 예정지는 지금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세 필지입니다. 한 필지 임야가 1524, 그 다음에 지분으로 2분의 1 지분으로 364, 그 다음에 2분의 1 지분으로 86. 그러니까 두 필지 도로로 쓰고 있는 거는 2분의 1 지분이고 나머지 한 필지는 전부 다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부 다 합치면 여기 얼마죠? 529평이죠. 529평인데 29평 정도를 우리가 도로로 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포천에 500평 정도의 땅을 얼마를 사게끔 되냐면 약 7,500만 원, 6,700원까지니까 조금 높게 쓴다면 7,500만 원에 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포천에 도로변 옆에 관리지역으로, 여기 보존관리지역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싸게 거래가 된다고 해도 20-30만 원 이상은 거래가 될 걸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약 포천에 10몇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은 그런 정도에 산다면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땅이 500평이면 이거 적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걸 진입도로는 같이 쓰고 우리가 낙찰을 받은 다음에 250평씩 분할을 해서 팔아도 두 필지로 나눠서 전원주택을 짓기는 충분합니다. 이 주변에도 우리 땅 옆에도 이렇게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보시면 전원주택이 이렇게 전원주택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나눠서 이게 도로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집 하나 이렇게 집 하나 할 수 있게끔 이를 만들어도 충분히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격이 워낙에 떨어졌기 때문에 가성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질르지 않고만 낙찰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추천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거는 맨 앞에는 여기 이만큼이 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전도 2분의 1 지분이고 여기도 진입도로도 2분의 1 지분입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어져 있어가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을 지을 자리는 이렇게 임야인데 아무것도 없이 평지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500평이
아무리 포천이지만은 500평이 지금 7,500만 원 정도만 살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성비가 있지 않는 땅인가 이렇게 생각하라고 추천한 겁니다. 여섯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물건은 아산시 도고면인데 2024 타경 106142 임의경매입니다. 아산시 도고면에 대지가 199.95평이고 전이 316평입니다. 이 도고면에 있는 이 대지 건물은 매각 제외고 건축물 관리장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2002년도 용도변경 일부 사용 승인하였으나 한데 이거는 제가 잘못 본 겁니다. 이 건축물 관리장 없고 이렇게 용도 변경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수해서 잘못 적어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1억 2,600짜리가 3,400까지 떨어졌는데 대지가 약 200평, 전이 300평, 500평이고 여기 전이 316평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전원주택으로 수리를 해서 쓰면서 이 전을 가지고 농업인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러한 땅이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투자해볼 만하지 않느냐. 왜? 가격이 3,400까지 떨어졌으니까.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십시오. 일괄 매각, 제시의 건물 매각 제외. 다시 말하면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건물 매각 제외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출 요함. 두 필지인데 한 필지는 대지고 한 필지는 전이기 때문에 전에는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데는 누가 받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목이 대지고 전이고 두 필지입니다. 이 집에는 누가 주택의 전입세 확인가 봤더니 채무자의 부, 방 누구가 등재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보면 채무자 자식도 있고 채무자의 부친도 있어서 여기에 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9천만 원에 설정이 돼 있고 여기 6천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 갚지 못한다는 얘기이고 이게 경매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은 대지고 건물이 있는 거고 이거는 전이고 감정평가사가 여기 보면 이렇게 노랗게 여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현황도로라는 뜻입니다. 지역도로 보게끔 되면 여기에 스마트 국토 정보를 보면 여기에는 도로가 있고 여기 이 도로에서 또 여기까지 들어오는 도로는 없습니다. 보면. 자, 그런데 우리 땅은 없는데 요 밑에 땅 있죠. 요 밑에는 건물이 지어져 있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배치도를 보니까 여기에 건축허가를 받고 여기 보면 뭐라죠? 현황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 이 현황도로가 어떤 현황도로인가 봤더니 자 여기 이렇게 뉘어져 있는데 이걸 이렇게 위쪽으로 뾰족한 게 위쪽으로 가 있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90도를 틀어보게끔 되면 이 뾰족한 곳에서 기역자로 나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이거를 현황도로를 보고 여기 건축허가를 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땅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내가 이 맹지에 건축을 하려고 할 때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받아서 건축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인데 여기에 이렇게 있는 집이 여기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놨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에 있는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가 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 건축법상 도로는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항공사진을 보시게끔 되면 우리가 낙찰받는 대지가 요 땅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만큼이 지목이 300평 전이고 우리 땅 밑에 있는 그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쪽으로도 도로가 있고 이쪽으로도 도로가 두 개가 있는데 건축허가 난 거는 이쪽 도로를 이용한 거거든요.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예전에는 여기는 도로가 없어서 이쪽으로 진입도로를 내서 쓰다가 이 사람이 몇 년 살면서 이 도로를 쓰지 않고 이 도로를 쓰는 바람에 이 도로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아산시청이 옆에 있고 아산 도고면 밑이다 보니까 아산에서는 천안 쪽으로 지금 밑으로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아산 중심보다는 천안에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로드뷰를 보게끔 되면 여기서 보면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놨고 이게 우리가 낙찰받는 땅이고
여기 건축물 과정이 없고 이 도로를 이용해서 아까 배치도 보면 여기 건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여기는 이렇게 건축허가가 났는데 사실 보면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좀 자동차가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 도로가 또 있죠. 여기 도로. 이 도로가 있는 걸 보면 이 도로는 충분히 지금 자동차가 들어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여기는 답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낮고 여기는 높게끔 만들어져 있다. 이런 뜻이고 여기도 현황도로로 인정해서 지금 건물이 이쪽으로 진출입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저러나 뭐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이 땅을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질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새로 집을 질 수 있다 그러면은 농지 316평에 대지 199평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옛날 집입니다. 이렇게 옛날 집이 있고 뒤에 316평의 농지입니다. 그 한 옆에 이렇게 비닐하우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건축물 관련이 없는 이 건물인데 여기 보면 장독대 같은 것이 있고 여기도 보면 빨래가 이렇게 널어져 있죠. 그 다음에 집 앞에 이렇게 이쪽으로 돼 있고 뭐 여기 문이 있고 이게 냉장고 같은 것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 평상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를 제가 보면 낙찰을 받아서 건물을 우리가 넘겨받아야 되겠죠. 이게 여기에 있는 건물을 건물 주인에게 적당한 가격을 주고 넘겨받아서 철거하고 나가라고 이제 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넘겨받게끔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제3자에게 매도를 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이 사람이 지금 나갈 때도 없다 모두 없다고 할 때는 우리가 낙찰을 받아놓고 이 사람에게 그러면 당신에게 다시 이거를 내가 뭐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매매를 해주면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3,400이다 보니까 한 뭐 4,000이고 5,000이고 낙찰을 받으면 이 사람에게 그대로 다시 팔면서 설정을 감정가대로 1억 2,600에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설정을 8천만 원, 뭐 9천만 원 정도 뭐 1억 얼마를 해놓고 살게끔 해놨는데 문제는 보면 다시 설정을 할 때에 건물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만약에 이 돈을 갚지 않아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것을 다시 경매로 집어넣는다고 할 때는 이 지상에 있는 건물도 매각에 포함한다 해가지고 다음번에 다시 낙찰을 받는 사람은 그 건물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낙찰을 받아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투자할 만하지 않겠느냐. 가격이 3,40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서 추천하는 겁니다.